자, 바로 봅시다. 여러분들 페이지는 30페이지입니다. 멘델의 유전 원리고요. 자,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느냐? 말 그대로 멘델이 이제 유전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멘델이 이제 유전 원리를 뭘로 설명하느냐? 여러분들 멘델이라고 한 번 들어봤죠? 멘델은 뭐 갖고 연구했게? 완두, 그치? 그래서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적어두세요. 식물, 완두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식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건 식물에 대한 유전이에요. 식물 유전. 알겠지? 그 다음에 이 다음 파트가 이제 사람의 유전이거든요. 사람 파트와 여기 있는 식물 유전 파트가 뭐가 다르냐면 얘는 자손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자손수가 되게 많다. 뭐 완두는 한 번 열리는데 이제 한 1000몇 개 열려요. 알겠지? 사람은 그렇게는 못 낮춰.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는 무언가 비율로 막 정합니다. 그래서 뭐 3대1, 뭐 9대3대 3대1 뭐 이런 것도 비율이 나올 거야. 그 비율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도 설명할 거고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이제 멘델의 유전 원리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 오른쪽 상단부에 잠깐 좀 정리할게요. 뭐냐면 일단 요 파트를 배우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그래서 염색체랑 유전자가 뭔지 요 하나만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염색체 이렇게 얘기하면 이름 그대로예요. 우리가 세포를 관찰할 때 세포 안에 염색이 잘 되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염색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염색체에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우리의 유전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전 물질 포함. 그래서 유전 물질은 말 그대로 유전자겠고요. 그래서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질이라고요. 앞으로 형태, 성질,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외모 아니면 여러분들의 특성 있죠. 여러 특성들을 여기 있는 유전 물질에 대한 정보로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보야. 알겠지? 우리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게 여기는 염색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기존의 영덕중이나 기타 학교들은 여기 파트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을 거고 안 들어간 학교도 있거든요. 근데 들어간 학교건 안 들어간 학교건 여기 있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선 앞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한 상태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까먹은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참고로 알아두세요. 영덕중 사람 염색체 몇 개게? 46개, 그치? 여러분들도 다 알아두세요. 여러분 사람의 염색체는 여러분들이건 나건 상관없이 무조건 염색체는 46개입니다. 이렇게. 되세요? 그 다음에 유전자는 뭐냐? 유전자는 이렇게 적어줄게요. DNA의 염기서열입니다. DNA의 염기서열로 암호화돼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되세요? 그래서 무언가 정보가 암호화되어서 저장되어 있다가 이게 발현이 되면 다 단백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현되면 형질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되세요? 그래서 유전자 이렇게 얘기하면 DNA 염기서열이다. 이렇게. 되세요? 이게 이제 염색체와 유전자 간의 관계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겠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건 나건 염색체는 46개. 알겠지?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염색체는 46개예요.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을 때는 염색체를 46개를 다 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치? 왜? 46개를 다 주면 여러분들은 92개의 염색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아예 태어날 수가 없어.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태어나게끔 할 때 여기다 쓸게. 부모님이 각각 염색체를 딱 절반씩만 주는 거야. 그래서 23개와 23개가 모여서 그때 수정되어서 46개의 염색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어디에 염색체를 이렇게 담아다 주느냐? 아빠는 정자를 만들어서 정자의 염색체를 23개를 넣고요. 엄마는 난자에다가 염색체를 23개를 넣어서 담아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정이 되면 이게 수정란이고 수정란은 그래서 염색체가 46개예요. 이렇게. 되세요? 여기까지 돼. 그래서 수정란으로부터 세포 분열을 막 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염색체를 가질 때는 46개씩 갖고 있다가 자손을 낳을 때는 이렇게 23개씩 갖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할 유전 용어거든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얘기할 게 바로 뭐냐면 유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유전. 그래서 유전 동그라미 칠게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지금 중3 과학 말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2 때 생명과학을 배우시거나 아니면 통합과학을 배울 때 생명 파트를 배우실 때는
유전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유전과 함께 같이 나오는 내용이 항상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다가 잠깐 좀 적어줄게요. 그러면 생식이 뭔지 유전이 뭔지 요거 살짝 구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식과 유전. 자, 생식은 뭐냐면 자손을 낳는 겁니다. 자손을 낳는 거. 자, 아까 얘기했던 정자, 난자 있죠? 정자, 난자. 정자, 난자를 같은 말로 뭐라고 하느냐? 배웠던 학생들 알지 않나? 무슨 세포라고 해요? 생식세포, 그치? 왜? 자손을 낳는 세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정자와 난자는 자손을 낳는 세포라서 생식세포, 이렇게. 그래서 생식이란 자손을 낳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돼요? 그럼 유전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유전은 부모와 자손이 서로 닮는 거. 낳았더니 닮는 거. 그래서 거기 저 이렇게 적어줄게요. 부모와 자손이 서로 닮는 것. 부모 자손이 서로 닮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유전입니다. 유전. 왜 닮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까 우리 유전자, 염색체 이런 거 얘기했었죠. 유전 물질들을 엄마 아빠가 딱 절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빠로부터 유전 정보를 딱 절반씩 받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절반을 닮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유전 물질을 전달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전 물질 이렇게 괄호치시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생식과 유전은 좀 구분을 하세요. 단어에 대한 의미는 아셔야 돼요. 생식, 자손 낳는 거, 유전, 닮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 돼요. 그럼 여러분들 유전 봅시다. 유전은 뭘까요? 라고 한다면 부모의 형질, 형질 동그라미, 자녀에게 전달된다 밑줄. 그러면 계속 형질 하는데 형질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형질이 바로 다음에 나오죠. 형질이란 쉽게 얘기하면 형태, 성질입니다. 형태, 성질 이렇게. 여러분들의 형태적인 특성, 성질에 대한 특성, 외형적인 특성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게 형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밑줄 칠게요. 생물 동그라미 여러 가지 특성 밑줄. 그래서 뭐 멘델 유전에서는 완두를 가지고 설명할 거고 이따가 사람 유전에서는 사람에 대한 형질을 가지고 얘기할 거고 멘델 유전에서는 완두의 모양이나 색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거고 사람에서는 뭐 눈꺼풀의 모양, 머리카락 색깔, 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형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대립 형질이라는 게 있어요. 대립 형질. 대립되어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 오른쪽 플러스 강의 이거 먼저 봐야 되거든요. 대립 유전자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염색체가 여러분들 밑에 있는 요 염색체예요. 염색체 이렇게. 이거를 이제 우리 염색체는 46개라고 했죠. 근데 우리 염색체를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들끼리 계속 묶어보면 얘가 23쌍이나 돼. 다시 얘기하면 모양이 같은 애가 두 개 이런 식으로 묶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3쌍이 있고요.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동염색체 밑에다가 잠깐 좀 정리할게요. 상동은 서로상 같을 동이야.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게요. 상동염색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서로 모양이나 크기가 같은 염색체입니다. 한 쌍의 염색체. 적어줄게요.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이게 상동염색체입니다. 상동염색체. 연주 적고 있어요? 뭘 적었어?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의 염색체는 쌍을 지니고 있나요? 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비밀이 이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염색체를 23개씩 준다고 했죠. 이 23개 중 하나는 아빠로부터 하나는 엄마로부터 이렇게 오는 거야.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받아서 엄마도 23개, 아빠도 23개씩 준 겁니다. 그럼 상동염색체의 두 번째 정의가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이렇게 적을게요.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씩 받았다. 그래서 엄마를 모계, 아빠를 부계라고 합니다. 부계, 모계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았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부계, 모계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음. 됐어요?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유전 정보들은 대부분 쌍을 지니고 있습니다. 쌍이 있다 이 얘기야. 알겠지? 쌍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커플이야, 커플. 두 개씩이야, 두 개씩. 그래서 우리 정보는 다 두 개씩 있고요, 이렇게. 어떤 형질을 결정하든 대부분은 두 개씩 결정을 해요. 여기까지 돼? 완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 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의 유전 정보를 표현하는 게 그래서 대립 유전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 거기 밑줄 칠게요.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다, 밑줄.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사람으로 표현을 할게요. 사람 중에서 형질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눈이거든요. 눈 모양이 쌍꺼풀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지? 그러면 이 눈 모양이라고 하는 형질을 결정할 때 쌍꺼풀이 있는가 없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형질이 여기에 정보로서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해요. 이렇게. 그래서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해서 같은 형질에 관여하는 이 유전자들을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립되어 있다는 표현이 서로 반대쪽에 있다는 그 얘기야. 그래서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반대쪽에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서 거기 밑줄 칠게요.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다, 밑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전자를 두 종류로 설명할 거거든요. 하나는 우성, 하나는 열성. 여기까지 돼? 그래서 우성 유전자는 우리가 약속을 할 거예요, 대부분. 우성은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그냥 대문자 알파벳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칠게요. 우성 동그라미. 알파벳 대문자 밑줄. 그럼 우성은 뭡니까?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럼 열성은 동그라미 소문자로 표현할 겁니다. 소문자 밑줄. 이렇게. 그럼 열성은 뭡니까?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우열관계가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그것만 좀 알아도. 되세요? 여기까지 돼요? 그럼 정리하면 우리의 형질들, 우리의 유전 정보들은 대부분 쌍을 지닌 채로 유전자 두 개가 이렇게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두 개씩 이렇게. 그래서 눈꺼풀 모양도 그렇고 우리 혀말기 있죠. 혀말기. 혀가 말리는 사람이 있고 안 말리는 사람이 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두 개로 결정돼. 이마 모양도. 어떤 사람은 일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M자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형질을 구분할 때 두 가지 중 하나로 유전 정보가 두 개씩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다시 돌아오셔서 세 번째입니다. 대립 형질. 그럼 대립 형질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방금 얘기했던 거. 눈꺼풀 모양을 할 때는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 이마 모양을 할 때는 이마가 M자냐 아니면 일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완두를 기준으로 할 때는 완두가 더 쉬워요. 완두는 모양, 색깔 이런 것들이 딱 이분법적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이걸 보는 게 좀 더 쉬워. 멘델이 실험에 사용한 완두의 7가지 대립 형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양을 얘기할 때는 딱 두 개예요. 둥근이 아니면 주름지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가 대립 형질이야. 그 다음에 색깔을 얘기할 때는 노란색이냐 녹색이냐, 이렇게.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뭐 줄기의 키를 얘기할 때는 크냐 작냐, 이렇게. 딱 이분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7가지 중에서 꼭 아셔야 될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별표 몇 개 치고 갈게요. 뭐냐면 첫 번째가 모양입니다, 별표. 두 번째가 색깔. 얘네 둘이 많이 나와. 그번에 세 번째가 줄기의 키. 알겠지? 이렇게 세 개는 별표 하나 치고 넘어갈게요. 되세요? 우리가 배우는 유전 정보는 이렇게 쌍을 지니고 있고, 이런 쌍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겁니다. 여기까지 돼? 오케이? 그럼 대립 형질이란 이런 거예요. 한 형질을 결정하는데 서로 대립된 표현형을 나타내게끔 하는 유전자들.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대립 형질 보시면 이겁니다. 거기 밑줄 칠게요. 한 형질 밑줄, 구분되는 변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 밑줄. 그래서 모양이 둥그냐 주름지냐 이런 것들은 대립 형질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건 유전자형입니다. 그럼 유전자형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유전자는 DNA라고 하는 부위에 암호화되어서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이게 염기가 되게 길어요. 몇천 개 돼. 그래서 그럼 이 긴 거를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없잖아. 뭐 예를 들어 쌍꺼풀을 얘기할 때도 염기 서열이 너무 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간략해, 간소화시켜가지고 알파벳으로 기호로 만듭니다. 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하는 그게 바로 유전자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기호화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밑줄 칠게요. 유전자 구성 밑줄, 알파벳 기호로 밑줄.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유전자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상동염색체가 있다 보니까 염색체가 항상 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전 정보도 이렇게 쌍으로 표현합니다. 라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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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알, 스몰알, 스몰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라지알이나 스몰알은 뭐의 의미인가요? 다시 여러분들 번잡하겠지만 플러스 강의 2번 좀 볼게요. 좀 왔다 갔다 할게.
자, 2번 보시면 우성, 열성.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이 대립형질이었잖아. 여기서 우성, 열성 이렇게 있는데 자,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성은 이름의 기준이에요. 얘가 이름의 기준이야.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래요? 얘가 이름의 기준이다. 알파벳 기호의 기준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잘 봐봐. 예를 들어 C 모양이 둥글다, 주름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둥글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돼요. 둥글다가 영어로 뭐야? 라운드, 그치? 그래서 라운드의 첫 번째 글자가 뭐예요? R이지. 그래서 우성이면 대문자로 쓰면 돼. 그래서 우성에다 이렇게 적어줄래요? 대. 아까 우리가 바로 위에 플러스감이 1번에서 우성은 대문자로 열성은 소문자로 쓴다고 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주름지다는 뭡니까? 여러분들 주름지다가 영어로 뭐예요? 나도 몰라. 왜 묻느냐? 주름지다는 상관없어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라지알 있죠? 얘를 열성에서는 그냥 소문자로 쓰면 돼. 그래서 열성에다 소라고 적어줄게요. 그러면 둥글다 라운드의 약자를 주름지다에서는 그냥 스몰알로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색깔이라고 했죠? 색깔은 노란색, 초록색이 있는데 노란색이라는 애가 이름의 기준이에요. 그럼 노란색이 영어로 뭐야? 옐로우, 그치? 그래서 노란색은 대문자로 Y라고 씁니다. Y. 적어줄래요? 그러면 초록색은? 그린 아니야. 그린 G를 쓰는 게 아니라 스몰 Y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키 볼게, 키. 키까지. 크다, 작다. 여러분들 크다의 영어 표현이 뭐야? 크다. 그는 커. 키 뭐야? 톨, 그치? 키. 작다. 스몰 아니야. 스몰 T. 이해돼? 이렇게. 그래서 우성열성은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자, 다시 돌아올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자형이구나. 이렇게. 되세요? 그럼 표현형은 뭡니까? 이제 5번째 표현형입니다. 표현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내가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 표현으로 드러나는 거, 외모로 드러나는 거, 둥글다, 주름지다 이런 게 드러나는 것들. 그래서 거기 밑줄 칠게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입니다. 이게 표현형입니다. 거기 밑줄. 그래서 모양이 둥근 거, 주름진 거, 색깔이 노란색인 거, 녹색인 거, 여러분들의 쌍꺼풀이 있는 거, 없는 거,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게 표현형.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의 수분이란 뭐냐면 암술과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만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자가의 의미가 뭘까? 자가. 자가는 남의 거야, 내 거야? 내 거, 그치? 다시 얘기하면 자가수분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꽃을 잘 못 그리는데 이게 암술이야. 알은 뭐야? 암술. 보통 이제 꽃대가 이렇게 길쭉한 게 있어요. 꽃 안에. 뭐 예를 들어서 꽃이 이렇게 있다 쳐. 이렇게 꽃이 있어. 이렇게. 대충 있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안에 길다란 꽃대가 있어요. 이러면 이게 암술. 그리고 주변에 조그만한 요런 애가 있어가지고 꽃가루를 막 날려. 이게 바로 수술이에요. 수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가수분은 뭐냐? 얘네 둘이 만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자가수분.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거기 밑줄 칠게요. 수술의 꽃가루 밑줄. 같은 그루 동그라미 암술에 붙는다 밑줄. 같은 그루의 암술에 붙이면 이거는 자가수분이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실험으로 할 때 여기 있는 수술의 꽃가루를 붓으로 묻혀가지고 여기다 묻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자가수분. 그래서요. 그럼 타가수분은 뭐겠어요? 다른 그루, 그치? 이 꽃가루를 다른 그루에 있는 암술한테 이렇게 묻히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타가수분. 됐어요? 타가수분은 뭡니까? 거기 밑줄 칠게요. 수술의 꽃가루 밑줄. 다른 그루 동그라미 암술에 붙인다 밑줄. 됐어요? 요거는 타가수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식물 유전에서는 내가 원하는 형질을 얻기 위해서 자가수분도 가능하고 타가수분도 가능합니다. 뭐 윤리적으로 문제도 없고요. 그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순종과 잡종입니다. 순종은 뭐냐? 순종 동그라미. 거기 밑줄 칠게요.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구성이 같다 밑줄. 그러니까 알파벳 모양이 똑같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아까 유전자형에서 라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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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알, 스몰알, 스몰알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 여기서 조합이 똑같은 거 이렇게. 라지알, 라지알이거나 스몰알, 스몰알 이렇게 얘기하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라지알, 라지알 이거 조심해야 돼. 라지알, 라지알, 스몰아이, 스몰아이는 순종이에요. 알겠지? 요렇게 한 쌍이 똑같고 요렇게 한 쌍이 각각 똑같잖아. 그치? 이건 순종이야. 여기까지 돼?
그러면 잡종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잡종 동그라미. 얘는 거기 밑줄 칠게요.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밑줄. 구성이 다른 밑줄. 그래서 이런 친구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그래서 다른 조합 갖고 있는 애들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알 이런 친구. 이런 애들은 잡종이에요. 여기까지 돼요. 학교에서 간혹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질문. 자 이렇게 쓰면 이건 잡종일까 순종일까? 잡종 아니야. 순종도 아니야. 이건 따로 봐야지. 얘는 잡종이고 얘는 순종이지. 이거 시험 문제 내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잡종, 순종 따로예요, 알겠지? 이건 잡종도 순종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명확하게, 알겠지? 잡종이라고 하려면 이렇게 잡종이지, 이렇게 순종이고,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근데 간혹 이렇게 학교를 해서 얘기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알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멘델 유전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 용어의 설명이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게 뭐냐면 이제 멘델 유전의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멘델은 아까 얘기했듯 식물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식물. 그러면 식물은 사람보다 연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한다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완두가 유전 실험의 재료로 적합하다고 표현했죠.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치고 써주세요. 연구에 용이했다 그 얘기야. 연구 용이 쉬웠다. 물론 얘의 업적은 대단합니다. 알겠죠? 이따가 얘기할 건데 멘델 유전은 멘델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생명과학 학자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알겠지? 굉장히 업적이 커요. 알겠지?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만약에 사람을 연구했을 때보다 여기에 있는 이 완두를 연구했기 때문에 성공한 이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따가 쉬는 시간 이후에는 사람의 유전 설명할 거거든요. 사람의 유전은 반대로 조금 어려워요. 연구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줄까? 사람의 유전은 연구가 어려운 까닭. 어려운 이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나오는 얘랑 사람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반대입니다. 반대. 알겠지? 반대야. 정반대야. 하나만 외우면 되겠지? 자, 그럼 볼게요. 멘델 유전은 식물로 연구를 했는데 완두가 뭐가 이렇게 연구에 용이했을까? 첫 번째, 기르기 쉽고요. 거기 밑줄 칠까요? 세대가 짧다 밑줄. 세대가 뭐예요? 뭐 한 대 두 대 세대인가? 농담이고. 세대는 제너레이션.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한 개체가 다음 자손을 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바로 세대예요. 완두의 경우에는 몇 개월 안 걸려요. 강혁아, 완두는 한 6, 7개월이면 한 개체가 다음 자손을 만들어. 알겠지? 근데 사람은 생각해봐. 사람은 세대가 길까 짧을까? 매우 길지, 그치? 거의 한 2, 30년 걸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연구자가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관찰을 할 때 이 사람이 몇 대 손을 못 낳는다고 내가 관찰하는 동안. 됐습니까? 근데 완두의 경우에는 거의 몇십 세대를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통계치를 내고 연구로 쓰기가 좋겠지. 되세요? 두 번째는 거기 밑줄 칠게요. 자손수가 많다 밑줄. 자손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통계 처리 가능. 통계 처리 가능. 하나 더. 그래서 비율을 쓸 겁니다. 비율 동그라미. 몇 대 몇 대 몇 뭐 이런 식으로 막 쓸 거야. 그런 표현이 여기 있는 멘델 유전에선 가능합니다. 자손 많은 거랑 통계 처리가 유용한 거랑 뭔 상관인가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강혁아, 내가 동전을 던져. 안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 50% 그치? 2분의 1이지. 자, 그런데 봐봐. 여러분들 봐봐요. 내가 동전을 던져. 신아야. 자, 동전 던졌는데 내가 안면에 나왔어. 100%야. 안면 나올 확률은 100%야. 이렇게 우기면 이게 맞을까 틀릴까? 틀렸지. 왜 틀려요? 지금 안면 나왔잖아. 뭐가 잘못된 거야? 횟수를 한 번 해야 돼? 여러 번 해야 돼? 여러 번 할수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확률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해가지고 뭐 나왔을 때 이게 100%야 이렇게 우기는 거는 이거는 확률로 계산하기 좀 잘못된 거지. 다시 얘기하면 자손수가 많아야 통계 처리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의 배우자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쌍꺼풀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우기는 거지. 나의 아이가 지금 쌍꺼풀이 있으니
나의 아이는 내가 아이를 낳을 때 쌍꺼풀이 있을 확률은 100%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틀려? 아닌 거야, 그치? 적어도 몇십 명을 낳아서 그때 쌍꺼풀이 있는지 여부를 봐야 통계 처리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통계화하기가 어렵고요. 식물, 아까 얘기했던 맨델은 거의 1000몇 개씩 나오기 때문에 이걸 통계로 계산하기가 쉬워요. 알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대립형질이 뚜렷합니다. 거기 밑줄 칠게요. 대립형질 뚜렷 밑줄. 완두는 딱 뚜렷해요. 뭐 아니면 도야. 둥그냐 주름지느냐 아니면 색깔이 노란색이냐 녹색이냐. 근데 사람은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 피부색 봐봐. 여러분들 피부색 지금 주변 친구들 중에 피부색 같은 친구 있어? 같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그치? 그러니까 피부색도 그렇고 눈꺼풀 모양도 봐봐요.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있는데 이 쌍꺼풀이 주름인지 아닌지 몰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건지도 있잖아. 아니면 한쪽만 있고 막 이래. 그죠? 아니면 쌍수여가지고 생긴 애들도 있고. 그치? 그러면 형질이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 가지고 얘기하기엔 조금 까다롭다. 이렇게. 되세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거기 밑줄 칠게요. 의도한 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있다 밑줄.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식물 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 둥근 완두와 둥근 완두를 교배하고 싶어. 그럼 내 맘대로 하면 돼. 그래서 이게 용이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완두를 가지고 실험에 써서 요거는 적합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이제 본격적으로 맨델의 유전 원리를 설명할 건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맨델의 유전 원리는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하나하나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건 한 쌍의 대립 형질에 대한 유전입니다. 자, 그래서 맨델의 유전 형질은 자, 원리가 법칙이 3가지가 있어요.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알겠죠? 그 3가지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건 우열의 원리입니다. 거기 우열의 원리 동그라미 칠까요? 이름 그대로 생각해봐. 뭐와 뭐를 구분하는 기준이니까 우열이면 우성과 열성, 그치? 우성, 열성 구분 기준이에요. 이걸 어떻게 찾았느냐? 이렇게 적어주세요. 맨델은 이렇게 찾습니다. 단성 순종 교배라고 할게요. 단성 순종 교배. 단성 순종 교배. 단성은 뭐냐면 한 쌍. 한 쌍. 순종은 아까 봤던 같은 종류의 유전자를 갖는 애들. 알겠죠? 그런 애들을 교배해서 찾은 게 우열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왼쪽 아래 하단부. 거기에 완두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버이 세대 보시면 요거 보기 전에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아까 둥글다와 주름지다 중에 우리가 라지알 스몰알로 표현했죠. R은 둥글다의 표현이야, 주름지다의 표현이야? 둥글다, 라운드니까. 그렇지. 다시 얘기하면 둥근 게 우성, 주름진 게 열성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바로 밑에 어버이 세대를 보시면 자, 나는 뭘 하는 거냐? 둥근 순종의 완두를 준비하고 주름진 순종의 완두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교배하는 거야, 이렇게. 교배했을 때 나오는 게 우열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게 다야. 됐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지. 우리 사람이 염색체가 46개인 이유는 엄마 아빠가 염색체를 다 주니까요? 절반만 주니까요? 절반만, 그치? 그러면 여기 유전자도 똑같아요. 자, 봐봐. 완두가 라지알 있고 스몰알 있을 때 요 라지알 완두는 이 유전자를 다 줄까? 절반만 줄까? 절반만. 둘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준다고. 근데 얘는 선택권이 없지. 순종이니까. 라지알만 줘요.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라지알만 준다. 이렇게. 여기까지 돼? 그럼 여러분들 여기 스몰알 봐봐. 얘도 마찬가지지. 순종이잖아. 그럼 생식세포로 뭘 줄까? 스몰알을 주겠지. 되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얘의 유전자형은 라지알 스몰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봐봐. 라지알, 둥근 유전자, 스몰알, 주름진 유전자. 이게 다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모양이 라지알 스몰알일 때 둥글지 않아? 이렇게. 이게 우열의 원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성과 열성의 구분 기준은 뭐냐? 이렇게 잡종일 때. 잡종일 때 표현형으로 드러나는 게 우성. 스몰알은 분명히 유전자로는 있지만 표현형으로 드러나지 않죠. 이러면 열성. 이렇게. 이게 우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열의 원리는 이걸로 찾는 거예요. 잡종을 찾을 때 잡종 동그라미. 거기 밑에 세 번째 줄에 나타나는 형질 밑줄 우성 동그라미.
잡종에서 나타난다. 그럼 우성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타나지 않는 형질 밑줄 열성 동그라미. 나타나지 않으면 열성이고요. 좋고 나쁘다의 기준이 아니에요. 나타나면 우성이고 안 나타나면 열성이야. 되세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선생님 완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둥근 애가 주름진 애보다는 보기도 좋고 뭐 영양가도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얘가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야. 왜? 예를 들어 우리 유전에 의해서 질환이 나타나는 증상도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앞으로 유전병이라고 할 거예요. 어떤 유전병은 우성 유전병도 있어. 우성 유전병. 알겠지? 그러면 우성이라고 해서 다 좋다면 우성 유전병도 좋은 거야? 아니잖아.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성 열성은 우등하고 하등한 게 아니야. 열등하고 우등한 게 아니고 그냥 잡종일 때 나타나면 우성, 안 나타나면 열성이다. 이렇게. 이게 바로 우열의 원리입니다. 됩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분리의 법칙이고요. 분리의 법칙은 별표 하나 칠게요. 멘델 유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분리의 법칙입니다. 분리의 법칙은 뭘 가지고 찾냐면 옆에다 이렇게 적어줄래요? 단성 잡종 교배입니다. 단성 잡종 교배. 적어주세요. 강요가 왜 자꾸 자? 적었어 안 적었어? 뭘 적어 적긴 있지. 빨리 적어. 단성 잡종 교배. 요 분리의 법칙에다가 얘는 단성 순조 교배. 아니 안 적어. 줄래요? 좀만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그림 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단성 잡종 교배는 여기에요. 잡종 1대를 보시면 잡종 1대끼리 교배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랑 똑같은 유전자형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교배를 시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알 수 있는 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분리된다는 표현은 아까 위에서 본 거야. 얘네들이 생식세포를 만들 때 자기 유전자 중에 절반만 준다. 절반만 준비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분리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밑줄 칠게요.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 감수분열 밑줄. 이게 여기 있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이에요. 거기 밑줄 칠게요. 쌍을 이루던 밑줄, 대립유전자가 분리되었다 밑줄. 그래서 하나만 주는 거,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입니다.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잡종 1대의 그림을 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는 어버이랑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왜? 어버이는 유전자를 똑같은 애를 갖고 있으니까 줄 수 있는 종류가 하나야. 근데 얘는 달라요. 라지 R도 줄 수 있고 스몰 R도 줄 수 있다고, 생식세포로. 여기까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라지 R을 줄 수도 있고 스몰 R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세요? 확률은 얼마냐? 각각 2분의 1씩이에요.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손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퍼네스 사각형입니다. 퍼네스 사각형. 여러분들 마른 목골로 그림이 이렇게 잡혀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이게 퍼네스 사각형이야. 이렇게. 되세요? 근데 마른 목골로 그리면 너무 까다로우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그릴게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네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를 바깥에다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왼쪽에 있는 애는 라지 R도 줄 수 있고 스몰 R도 줄 수 있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애도 라지 R도 줄 수 있고 스몰 R도 줄 수 있지.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얘네가 전달받으면 여기 안쪽에 있는 칸은 뭐냐면 자손이 만들어질 때의 유전자형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잘 봐봐. 부모가 둘 다 라지를 주면 자손도 라지 R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 라지 스몰을 주면 얘는 라지 R, 스몰 R. 라지 스몰을 주면 또 라지 스몰. 스몰을 주면 스몰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이거예요. 잡종 1대에서 자손이 만들어질 때 그럼 잘 봐봐. 라지 R도 만들 수 있고 라지 스몰도 만들 수 있고 스몰도 만들 수 있네. 몇 대 몇이야? 자, 이게 2분의 1, 이게 2분의 1이고 여기도 2분의 1,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 칸에 있는 비율은 다 똑같다 그 얘기야. 4분의 1씩.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2대 1이지, 그치? 그래서 1대 2대 1이 됩니다. 됐어요? 그게 여러분들 바로 오른쪽 잡종 2대 분리비가 됩니다. 찾았나요? 잡종 2대 분리비. 그래서 거기 좀 밑줄 칠게요. 유전자형의 밑 동그라미 치시고 라지 대 라지 스몰 대 스몰이 1대 2대 1입니다.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우열의 원리에서 배웠습니다. 잘 봐봐. 얘는 둥근 애야. 얘는 주름진 애고. 근데 얘가 문제지. 라지알 스몰알이면 둥근 애야, 주름진 애야? 둥근 애예요, 그치? 여러분들 내가 완두로 실험을 하고 있는 맨델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완두의 둥근 모양을 가지고 얘가 유전자형이 라지알인지 라지알 스몰알인지 이게 써 있겠어요? 안 써 있어요. 몰라. 모르기 때문에 이 모양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유전자형 말고 모양으로 보는 거야. 그럼 몇 대 몇이겠어? 둥근 애 대 주름진 애 비율이 3대 1인 거예요. 그치? 이게 중요해. 그래서 표현형의 비 별표 치시고 둥근 한두는 우성이에요. 우성. 우. 주름진 한두는 열성이에요. 열. 우 대 열이 3대 1이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야. 분리의 법칙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하면 잡종끼리 교배했을 때 우성 대 열성의 표현형의 비가 3대 1인 거.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입니다. 되세요? 이렇게. 오케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자, 근데 분리의 법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따가 얘기할 독립의 법칙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응용이고요. 여러분들 사실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의 업적 중에 제일 큰 거예요. 분리의 법칙이. 뭐가 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시험엔 안 나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뭐냐면 맨델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맨델이 이 유전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사실 유전자라는 것도 내가 설명을 했고 염색체도 설명을 했어요. 염색체가 쌍이 있다는 것도 설명했고. 근데 맨델이 이 연구를 할 당시에는 염색체가 뭔지도 몰랐어. 유전자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어. 그렇기 때문에 이 그냥 완두 가지고 계속 실험만 해. 그리고 얘의 본업은 뭐냐면 수도사예요. 수도사. 수도원. 수도원을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이거 완두를 연구하면서 얘가 혼자 깨달은 거야. 알겠지? 근데 뭐가 대단하냐면 자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옛날 사람들이 부모와 자손이 서로 닮는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 잘 생각해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아이를 낳아. 그럼 아이랑 나랑 닮는다는 거 알았겠어? 몰랐겠어? 이 정도는 알았겠지. 닮잖아. 그치? 그러면 이 닮는 거에 대해서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과거에는 기술이나 이론이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이론은 뭐냐면 혼합가설이었어요. 혼합가설. 혼합가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섞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아빠의 얼굴이 사각형이고 엄마의 얼굴이 둥글어.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서 나올 자손은 그냥 얘의 둘 정도 사이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혼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혼합가설이었어요. 되세요? 그럼 이거 얼추 보면 좀 그럴싸하지 않아? 그치? 닮잖아. 닮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분리의 법칙은 여기 있는 혼합가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원리입니다. 왠지 알아? 자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혼합가설에 의한다면 둥근 애와 둥근 애 사이에서는 100% 뭐만 나와야 돼? 둥근 애만 나와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주름진 애가 몇 프로 나오고 있어요? 4분의 1, 25%나 나오고 있지 않아? 돌연변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엔 25%가 너무 커요. 얘를 1000여 개씩 개체를 계속 이거를 교배할 때마다 250개가 이렇게 주름진 애가 나온다고. 이해돼? 그러면 이거는 혼합가설로 설명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혼자 막 끙끙 앓면서 여기 유전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이걸 거꾸로 유추하는 거지. 얘가 유전자가 2개씩 있고 2개씩 있어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에 의해서 이런 애가 딱 4분의 1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발표할 때는 그 당시 학자들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맨델의 유전 법칙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염색체를 써다니는 사람이 발견을 하고 그 다음 유전자가 뭔지도 발견을 한 후에 맨델이 그때 얘기한 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시대를 한참 앞서 나간 사람이 여기 있는 맨델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이 사람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알겠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맨델 유전이에요. 여기까지 돼요? 간단하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2번, 4번, 5번 이렇게 풀어볼까? 2, 4, 5. 거기 옆에 있는 31페이지입니다. 세 문제만 풀어볼게요. 민규 왜 이렇게 차? 넌 약 식도 안 갖고 오고 이거.
2번은 했죠. 2번. 순종 뭐게? 기억 순종이 아니야. 맞지? 니은은 아니지. 디귿은 이거 맞아요. 이렇게 나눠서 요렇게 쌍 따로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는 순종 맞습니다. 리을은 잡종이야. 알겠죠? 미음은 순종 맞아요. 요렇게 나눠보면 요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잖아. 그치? 답은 그래서 그드무. 알겠죠? 4번 풀었어요. 4번? 4번 같이 볼까? 4번? 5번 좀 더 시간 줄게. 4번 봐봐요. 오른쪽 그림은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대요. 그러면 완두에서 모양의 우성형질을 써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 봐봐. 잡종에서 라지알 스몰알일 때 스몰알이라고 하는 주름진 유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모양이 어떻게 됐어? 둥글지. 그치? 그러면 우성형질은 뭐냐? 라지알 둥근 완두. 둥근 이렇게 되세요. 둥근 모양이 우성이다. 2번입니다.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잡종 1대는 방금 썼죠?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3번입니다. 잡종 1대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 유전자형. 다시 얘기하면 얘가 어떤 유전자를 주느냐 이거예요. 그럼 얘는 아까 얘기했지. 라지알도 줄 수 있고 스몰알도 줄 수 있다. 그럼 모두 써라고 했으니까 라지알 혹은 스몰알 이렇게. 여기까지 돼요. 5번 한번 풀어볼래요? 5번.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질문. 표현형 드러나는 거. 얘가 라지잖아. 그럼 노란색이겠지. 우성 표현형이니까. 라지 스몰이지? 노란색이겠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같이 볼까? 5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순종의 노란색 완두와 순종의 초록색 완두를 교배해서 얻은 잡종 1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아까 얘기했죠? 노란색과 녹색 중에 누가 우성이에요? 자, 지금 얘 기호로 뭐라고 쓰여 있어? Y라고 쓰여 있지 않아? Y가 뭐의 약자야? 옐로우, 노란색의 약자잖아. 다시 얘기하면 옆에다가 적어줄래요? 라지 Y와 스몰 I 중 앞으로 우성은 부등호로 이렇게 부등호 쪽을 향한 게 이제 우성, 반대쪽이 열성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대문자 Y는 노란색이고 소문자 Y는 열성인 녹색이에요. 이렇게. 되세요? 우열관계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되세요?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유전자형을 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역은 이렇게 조합을 하면 기역은 라지 Y 스몰 I겠지. 이렇게. 되세요? 어렵지 않죠? 니은은 라지가 만난 거예요. 이게 퍼네스 사각형이야. 그러면 니은은 라지겠죠. 이렇게. 되세요? 디귿은 라지 Y와 스몰 I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라지 스몰이겠죠. 이렇게. 되세요? 리을의 경우에는 스몰 I가 뭐였죠? 그래서 리을은 스몰 I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세요? 라지 스몰, 라지 스몰 순입니다. 그럼 2번 볼게요. 니은, 디귿, 리을의 표현형을 써보래요. 그럼 봐봐. 니은, 디귿은 다 대문자가 하나씩은 포함되어 있지. 그럼 우성이야, 우성. 우성이면 노란색이지. 그래서 느, 드는 노란색. 되세요? 리을만 스몰 I잖아요. 녹색 유전자만 있죠. 그래서 리을만 녹색입니다.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되세요? 3번입니다. 잡종 2대에서 여기야, 여기. 노란색 대 초록색. 아까 얘기했죠. 우성 대 열성은 몇 대 몇? 3대 1. 그치? 이걸 외워야 돼. 3대 1. 되세요? 네 번째입니다. 잡종 2대에서 총 400개체의 완두를 얻었다면 노란색 완두는 이론상 몇 개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봐봐. 자, 여기서 3대 1이라고 하는 건 얘 3이라는 비율이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3. 4개 중에 3개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400개 중에 얘가 4개 분의 3개니까 4분의 3. 이렇게. 끝. 그럼 몇 개야? 300개지. 이렇게. 그래서 300개는 노란색, 100개는 이제 초록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간단하죠?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딱 하나만 보고 쉴게요.